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패물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과 자연보전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기술 개발은 물론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지난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예,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네,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예,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예,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경주에 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해서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방사성 폐기물 사업은 대표적인 갈등 사업입니다. 예, 부안 사태 뭐 이런 걸 기억하시지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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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경주 시민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예,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예.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네. 중저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네, 지금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새롭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예, 또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방패물이 방사성 폐기물의 줄임말인 건 알겠는데 이게 예. 보니까 고준위 방패물 그리고 중저준위 방패물로 구분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방사성 폐기물은 예, 방사성의 세기에 따라서 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네,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예, 고준위라 하면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예. 방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또 아. 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고준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고 예. 세계적으로 다 그러합니다. 네. 저희도 또 그거에 대해서 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예. 있습니다. 중준위나 저준위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경주에 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있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중준위나 예. 저준위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뭐 다가오시지는 않겠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구성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예. 거는 꼭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그렇죠. 찍고 이런 게 전부 방사선 물질을 가지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요. 네. 또한 뭐 송유관이나 예. 뭐 다리 이런 데서 보면 혹시 여기에 금이가 있지 않나 문제가 없는가 해서 네. 하는 비파괴 검사 같은 걸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산업에서도 예.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네. 방사성 폐기물을 다 처분하는 예.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의료나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중저준위 폐기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경주 방패장에 안전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방패물이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ESG 경영 이게 뭔지 그리고 공단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ESG 경영이 아주 핫합니다. 예. 원래 산업계에서 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기업이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위에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다해야 된다라는 예.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가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ESG라는 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예. 이윤 추구라는 재무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네. 다양하게 환경이라든지 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사회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잘 처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ESG 평가를 강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ESG를 얼마나 가치를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게 할 만한 기업인지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ESG가 우리 공단도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 아주 중요한 전략적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이사장님께서 공단의 경영 체계를 ESG 경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ESG라는 것은 요즘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단지 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진정한 미래 가치로서 그렇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선언한 우리 ESG 경영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ESG 팀을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노동조합이라든지 우리 공단에 막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ESG의 전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 기구로서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ESG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공단의 ESG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ESG 경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경영의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계획과 또 대표적인 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공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 공단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요. 환경이라는 게 요즘은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과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한 이 폐기물 자체를 얼마만큼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희는 더군다나 탄소뿐만 아니라 방사선 폐기물이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국민의 유해뿐만 아니라 환경의 보전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줄여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물 재활용 플랫폼으로 또 다양한 성과를 내고 계신데 이 환경 분야에 이어서 사회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셨지 환경 분야에서는 방사선 플랫폼이라는 것이 저희가 당시 폐기물로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사선 물질이 방사선 폐기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추출해내는 작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서 방사선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서 원자력 의학원에서 쓰는 의학에 필요한 방사선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도 크고 방사선 폐기물도 많이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요거와 더불어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그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그 일방적인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주 저희는 이제 방사선 폐기물이 있는 곳이 동경주라고 하는데 동쪽에 경주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경주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형 사업들을 많이 벌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SG에서 사회 분야는 대국민에 관련된 또 대주민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작게는 저희 직원들과 협력 회사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입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우리 사회가 어떤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또 방사선 폐기물을 다루기 때문에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우리 직원들과 협력사들을 잘 보호를 해야 되는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래서 10월 달에는
위해성 평가의 우수 사업장으로 또 선정되는 또 일도 있었고요.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사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주지역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측정도 해주고 이 자연에서도 방사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홍보 활동과 실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서 저희가 그 방사선 안전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회 분야까지 짚어봤는데요. ESG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으로 거버넌스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SG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주 방패장 주변에 많은 주민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동경주 그 소통 협력 회의도 저희가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민간 환경 감시 기구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투명하게 소통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국민과 많은 소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결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공단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코라드 청정누리 봉사단이라든지 러브펀드라고 해서 그 공단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펀드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경주가 점차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어서 많은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정누리 봉사단과 러브펀드를 이용을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지역의 장애우들하고 같이 하는 행복두레라는 카페도 열어서 장애우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같이 기쁨도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혹시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이 대표적인 갈등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사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우려가 있으시고 그 다양한 우려가 있으신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정성을 갖고 적어도 이제 방패물을 처분하고 있는 경주 지역에서는 저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물품 지원부터 돌아가시면 장례 사업까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의 부족함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부의 세금을 집행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창출해서 주민분들께서 충분히 풍족하게 느끼실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세금이다 보니 국회 통과도 해야 되고 기재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또 느끼시는 부분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그 간극을 메우려고 계속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단의 운영 포부도 밝혀주시고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예, 방사선 폐기물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방사선 폐기물의 위해성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사용 후 해결료 이것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잘 다루어지면 또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사능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인 발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다양한 IoT 기술뿐만 아니라 뭐 AI라든지 5G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또 워낙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 우리의 우수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방사능 폐기물을 잘 관리하기 위한 좀 기술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많이 의뢰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고 앞으로 있을 또 고준위 처분 준비도 잘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의 우위를 잘 보여주고 잘 협력해서 정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정말 새로운 또 지평을 열고 있다, 이런 또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성수 이사장과 함께했고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